한국의 편의점이 5만 5천 점포까지 늘어나서요. 어느새 한국도 편의점 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5, 60년 동안에 일본의 편의점 왕국, 일본은 조금 3년 전부터 조금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 편의점, 점포, 시장, 소비, 물류 기능 종합적으로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579 코너 157회 방송입니다. 자, 편의점이 2022년 또 23년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형마트를 앞서서 시장 규모가 약 27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편의점은 미국에서 1960년대 시작해갔고요. 세븐일레븐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편의점이 소매업태로 시작돼서 1974년에 일본이 세븐일레븐 재팬을 가지고 왔고요. 당시에 이제 이토요카도 그룹이 갖고 와서 일본의 편의점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미국은 거의 편의점 역사가 70년이 넘었고요. 일본은 편의점 역사가 60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990년부터 편의점이 시작돼 갔고요. 한국도 편의점의 역사가 30년이 넘은 상황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점포수를 보면은 한국의 편의점이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의 넘버원, 넘버2 CU하고 GS25 비교상 한번 분석해 보겠지만요. 한국의 편의점도 이미 CU, 점포수 1위의 CU하고 2위의 GS 근소한 차이로 있지만 각 점포수가 17,000점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또 지금 미니스톱을 2,600점 인수한 세븐일레븐도 합치면은 15,000점포, 이마트 24 해서 이미 55,000점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새 우리 생활에도 지금 편의점이 계속 점포수는 출점, 퇴점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 3년 2020년 들어서 큰 변화의 축이 된 것이 한국의 편의점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서 20% 이상 성장을 하면서 매출 규모와 또 점포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올해 예상되는 게 5.5 약 6% 성장이 예상돼서 한국의 편의점은 5만 5천 개 점포에 27조 원 정도 매출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편의점 왕국이 되었던 일본의 편의점도요. 1970년대 이후 여러분들이 썸네일의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한국에는 빅 3사가 GS25, CU, 매출은 1위가 GS25입니다. 2천억 원 이상 좀 많고요. 또 CU가 점포수가 2,300점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GS25, CU, 세븐일레븐의 상강구도에서 이마트 24 해서 지금 미니스톱은 이미 이제 세븐일레븐이 인수했죠. 참고로 편의점의 왕국을 오랜 동안 경험했던 일본의 시장 규모는 약 120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약 6만 점포 이전까지 가다가 최근에 3년 동안 오히려 코로나 때 일본의 편의점은 정체하면서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편의점 왕국이 된 한국, 일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땅에 지금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의 토지 면적의 약 4배가 일본의 땅이고요. 한국의 인구가 3년 전부터 줄기 시작해서 5,155만 명.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1억 2,600만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도, 인천이요. 인구가 한 과반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소비 성향이라든가 소비 구매 패턴이 약 65에서 70%로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줄기 시작해서 950만 명, 우리나라 서울 토지 면적이 한 3배 정도 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 동경의 인구는 1,300만 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상황도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소비 시장 아니면은 소비의 매출 규모하고도 좀 같이 연결될 걸로 보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점포 시장의 한번 좀 규모 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일본을 가든지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보다 일본은 편의점 매장의 점포수의 규모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1960년대 시작했던 편의점은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래서 CVS를 표현하고 있는데 매장의 규모는 25에서 30평 정도가 적정 매장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어서트먼트, 카테고리 라인업하는 상품 종류는 3,000개 정도의 상품 종류, 주로 잘 팔리는 상품을 주력을 해서
상품이 팔리는 만큼 발주하고 또 그 다음에 안 팔리는 상품은 부동재고라고 그러죠. 매장에서 또 물류센터에서 점점 지금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회전율 싸움이 가장 큰 것이 이제 편의점의 강점인데요.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나 푸드코너의 강화로서 지금 3에서 4회전 배송을 도시락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20년 전부터 4회전 배송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참고로 그 외에는 3회전 배송.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의 편의점 대다수들은 2회전 배송이 지금 기준에 되고 있습니다. 점포수로 보면은 일본의 편의점은 25에서 30평 규모. 그 다음에 편의점 앞에 이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주차 파킹 에리어가 보통 차 5대, 많게는 대형 규모가 40, 50평 된 편의점도 있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는 보통 주차 대수가 거의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공간도 있죠. 근데 한국의 편의점이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많이 보시면은 10평 이하 되는 또 15평, 20평 정도에 되는 편의점이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는 이제 객단가가 중요하고요. 고객이 한 명당 얼마에 구매를 했냐 또는 일일 매출 단가가 너무 중요한데 참고로 일본의 편의점은 물론 이제 한국하고 일본도 비슷합니다. 술하고 담배 의존도가 높아갖고 한국도 최근에 편의점의 점주들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 코너에서 담배 많이 팔아도 지금 담배는 영업이익이 높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담배보다도 상품의 부가가치나 이익률이 높은 쪽으로 지금 자꾸 코너를 늘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선명히 기억할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수제 맥주가 붐을 이룬 상황도 지금 최근에 이제 수제 맥주가 지금 다시 매장에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서 많이 사라지고 그 부분에 지금 다시 기존의 외국 맥주가 지금 다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술과 담배의 매출 구성비는 높지만요. 일본의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일일 매출 규모가 60만 엔 이상 하니까 약 600만 원 이상 정도 되고 로손과 또 그 다음에 패밀리마트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매출 규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편의점은 매출 규모가 좀 적습니다. 200만 원이 안 되는 점포도 있고요. 또 200에서 300만 원 이상 되는 300만 원 이상 되는 점포도 규모에 따라서 객단가에 따라서 점포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통물류를 포함해서 이제 일본의 세븐일레븐도 이전에 많이 한 20년 정도 들어가서 컨설팅 해준 적도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CU, BGF 로지스 또는 BGF 리테일의 물류회사가 BGF 로지스고요. 그 다음에 GS25의 물류회사가 GS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의 두 개 회사 참고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한번 CU하고 GS 제가 집중적으로 비교하겠지만요. 여기는 물류회사가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CU는 BGF 로지스가 있고요. GS는 GS 네트워크스 물류회사. 아마 CU의 BGF 로지스는 한 매출 규모 3천억 원. GS는 매출 규모가 리테일이 약 12조 원 정도 매출이기 때문에 물류회사 GS 네트워크스는 6,090억 원 정도 2022년 매출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의 각 점포 CU하고 GS 리테일이 국내에서 한 점포수를 따지면은 16,700점포, 17,000점포를 향해서 양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점포에 따라서 지금 상품이 팔리면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500에서 3,000평 정도 되는 각 거점의 물류센터에서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600개 점포를 갖다가 지금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오후에 한 번 나가고 새벽에 나가서 2회전 배송을 하고 있고요. 도시락 기준이라든가 저온 상품들 기준에서 온도 상품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물류센터의 카테고리 비중도 최근에는 저온이 20%, 상온이 80에서 지금 점차 저온과 상온의 구성 비율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 한 거점당 500개에서 600개 점포 배송을 라우팅하고 있고요. 한 차량당 20개 점포를 갖다 라우팅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의 차이점은 일본은 20년, 30년 전부터 이제 도시락이라든가 푸드 코너를 강화해 갔고요. 다양한 주먹김밥, 그러니까 일본 말로 오니기리죠. 그 다음에
삼각김밥 벤또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지금 주력 상품들이 카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통 이해전 배송이고 도시락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품의 종류가 많지 않다가 최근에 2022년 하반기에 올해 들어서 지금 물가나 모든 원재료 값이 거의 20% 30% 계속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도시락도 저렴하다 그래도 최저 4,000원, 5,000원, 6,000원까지. 그래서 오히려 편의점의 도시락이 일반 시중 음식점 가격보다 지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락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한국하고의 일본하고의 차이점은 이미 일본은 이제 배송할 때 온도 관리 배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과 저온 갖다가 거기를 혼적해 갖고 하든가. 중요한 거는 이제 공동 물류의 공동 배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점포에 도착하는 차량 대수를 갖다가 한국도 뭐 거의 20트럭이 한 뭐 20대 미만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점차 물류센터에서 출고나가는 하포장, 물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롤복스라든가 오리콘 다다미 전용 지금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박스로 해갖고 지금 배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류센터의 출고를 갖다가 잘 최적화시키고, 중요한 거는 트러킹에도 적재 로딩 레이트를 갖다가 지금 늘려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편의점에 대해서 총물류 비용을 줄여나가는 중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의 역사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미국은 거의 70년 넘었고 일본은 60년, 한국은 지금 30년 이상 된 편의점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편의점이 그만큼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박사님, 한국의 편의점 언제까지 잘 될까요? 근데 저는 한 당분간 2025년, 2, 3년 동안에는 점포수는 뭐 5만 5천 이상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점포수가. 그래서 지금 출점, 퇴점에 지금 반복을 하다 보면 한국의 점포수는 5만 8천 점포, 맥스, 6만 점포까지 간다면 이거 진짜, 과거에 뭐 구멍가게 했던 파파마마 스토어가 지금 편의점으로 지금 리플레이스 하는 상황이라 최고 늘어도 6만 점포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보고 그 안에 5만 8천이 최고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나다니다가 지금 보이는 게 편의점 3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GS 리테일은 저기 역삼역에가 본사 있고요. CU 리테일, 그 BGF, CU의 BGF 리테일은 선릉역에 본사가 있어 왔고요. 거점 전략을 할 때 GS는 수도권 공략을 먼저 집중적으로 했고요. CU는 전국 거점을 갖다가 확대하면서 거점을 만든 게 양사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의점 기능 정리하겠습니다. 편의점에는 시간, 장소, 구매, 컨텐츠, 서비스, 배송의 편리성이 있어 왔고요. 시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무인 점포가 많이 늘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도 로봇화 시키는 쪽으로 계속 지금 직영과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 점포들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편리성입니다. 장소는 여러분들 생활에서 지금 가까운 직경력이 좋은, 그 다음에 회전율이 좋은 쪽으로 편의점도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이곳을 계속 지금 늘려나갈 것이고요. 구매 편리성, 잘 팔리는 상품 중심, 회전율이 좋은 상품, 객단가가 좋은 상품, 그 다음에 푸드 코너를 강화해서 고객의 먹거리를 갖다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송의 편리성,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 딜리버리에서 우딜이라든가 아니면 도보 배송, 그 다음에 객단가가 뭐 3만원, 5만원 이상 되면 집 앞 배송, 이런 부분이 앞으로 편의점의 편리성으로 계속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왕국을 했던 일본과 지금 편의점 왕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 두 나라의 상황을 한번 비교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금 방송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시간 내서 틈틈이 계속 방송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킬 테니까요. 앞으로도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